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생 면담의 기술.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학생 면담이 필요한 이유, 온라인 면담의 특징, 메타버스 활용 면담 가이드입니다. 학생 면담이 필요한 이유. 학생 면담의 필요성. 어떤 교수님은 말합니다. 교수가 전공만 잘 가르치면 되지 않나? 학생들이 성인인데 교수가 면담을 해준다고 달라질까? 그렇다면 교수님들의 면담이 학생들에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들의 면담은 사실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교수님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며 교수님과 상담을 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학생들은 상담이 필요할 때 교수님께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했거나 요청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인 성격이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교수님이 먼저 불러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상담 전반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러워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상담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교수님의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에 심리적인 힘을 얻고 학업, 진로, 취업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심리적 특징 이해하기. 신입생. 생애 발달 과정상에서 청소년기 후기를 마무리하고 성인 초기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성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사회적으로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모호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인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심할 경우 고립감, 무력감, 우울감, 무가치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가족처럼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도 합니다.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응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일정과는 다른 자유로움은 학생들에게 때로는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대학 생활 전반에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이성관계에 따른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러한 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 방식,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 복학생. 복학 이후 새로운 사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반복되고 지속되는 새학기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복학 이후 학교 주변 환경,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학업, 전공 공부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의 기대의 변화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노력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신감을 잃고 실망으로 자기 비난, 관계 단절,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후배와의 관계에서 경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편입, 전과생. 자신을 성장하려고 하며 이전에 다니던 학교, 학과에 만족하지 않고 편입이나 전과를 통해 잠재적인 성취 동기가 높습니다. 동년배와 대학 생활의 시작이 다른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고 학업상에서 적응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일 전공,
유사 전공의 경우 큰 격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업에서는 기초 부족에 따른 부담감과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전공, 학과 정보 부족, 도움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부재로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편입한 대학 적응을 위한 노력이 실패한 경우 우울, 좌절 경험, 학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 학교, 학과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적응이 힘들어지고 새로운 사람보다 기존에 알고 지내던 편입생들 간의 어울림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졸업 준비생, 학교 생활 마감, 삶의 책임감, 두려움, 학생 신분의 연장, 진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자신감의 부족을 보입니다. 취업에 성공한 동년배를 보면서 정체감, 패배감, 상실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 실행 시도, 조급한 실행으로 예상한 결과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 진로의 경우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집니다. 졸업 시기 대학 생활의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에 대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합니다. 이성 교제 이후 결혼, 장래와 관련된 고민이 증가로 심리적 갈등, 대인관계 갈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취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이 단절되고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온라인 면담의 특징. 온라인 면담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비대면 면담의 특징은 디바이스를 이용한 상담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대면으로 하는 상담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면담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대면보다 비용이 적고 상호 간의 일정을 계획하기 좋으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도움 요청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학습 자체가 문제일 수 있고 위기 발생 시 개입하기 어려우며 수집된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면담의 기술. 온라인 면담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 경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면담이 일방적인 질문을 넘어 서로의 생각, 감정을 나누고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라인 면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민합니다. 과연 온라인 환경,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떻게 면담을 잘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 온라인 면담 활동에서는 오프라인 면담과는 다르게 정의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면담에서는 상호작용을 조금 더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면담에서 참여 하나하나를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대신에 온라인 면담에서는 작은 참여를 모여 종합적인 결과물을 일으킨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면담에서 참여를 촉진하는 3F. 면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는 진행자의 믿음, 플랫폼의 기능 이해, 퍼실리테이션 기술입니다. 먼저 진행자의 믿음으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이 태도를 낳고 태도는 의도를 일으키고 의도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면담이라서 힘들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줌으로 하는 면담이라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면담하면 더 좋은데 아쉬운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에서 면담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힘든 거구나. 온라인 면담이라서 집중하기 어려운 거야. 이러한 반응은 결국 참여자의 낮은 기대와 저조한 참여를 유발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흥미롭고 좋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하게 되어 좋습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면담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함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온라인 메타버스 학생 면담 가이드. 학생 면담을 위한 마음가짐. 학생 면담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기억, 집중, 존중이 있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이 이야기한 면담의 목적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에 심리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교수님의 바쁜 일정, 신체적 피로와 질병, 위급한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면담에 심리적으로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면담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담에 심리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면담 도중 전화 통화를 하거나 업무 등으로 학생을 기다리게 하면 학생은 교수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은 나이와 경험은 부족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존중받을 때 신뢰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WDEP 면담 전략. W.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과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수록 대화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D. 무엇을 해보았나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보았어요? 서로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면 학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학생의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노력한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격려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원하는 것에 도움이 되나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적절하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대처 행동의 적절성 여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평가는 학생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P.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 학생의 대처 행동이 적절했다면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의 일방적인 경험이 아닌 서로 새로운 행동을 탐색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학생의 긍정적인 자원을 확인하고 희망을 갖도록 하고 대화를 마칩니다. 오늘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면담을 마치면서 서로 진솔한 생각과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 면담 방법. 말을 잘하지 않는 학생.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잘 지냈니? 예. 요즘 학교 생활 하면서 힘든 것은 없지? 예, 특별히 없습니다. 음, 온라인 수업은 들을만 하니? 예. 친구들과 잘 지내니? 예. 그래, 잘 지내는 것 같네. 그럼 잘 지내고 힘든 일 생기면 찾아와요. 예, 안녕히 계세요. 요령 1. 질문으로 시작하기보다 학생의 마음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온라인 수업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온라인 면담을 하니까 새롭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드네. 지금은 내가 지도교수로 있으니까 대학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네. 말을 잘하지 않는 학생. 일반적으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지만 막상 하면 어렵게 느낍니다. 관계에 따라 다르겠죠? 왜 학생은 교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생각할까요? 교수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와 편견이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기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또한 학생의 과거 기억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형태를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바꿔보세요. 폐쇄형 질문은 상대방이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요즘 잘 지냈니? 수업은 잘 듣고 있니? 대학에 와서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니?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어떤, 무슨, 어떻게 등을 넣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수업을 듣는 것은 어떠니? 대학에 와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은 어떠니? 등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개방형 질문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예, 아니오라는 답변이 때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학생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형태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상황에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업 불참, 혼자 지내는 학생.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생활에 대한 회의와 갈등, 생활 관리 능력의 부족,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 심리적인 취약성. 이럴 때는 학생에게 면담을 하고 싶다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시간을 정해보세요. 수업 불참, 혼자 지내는 학생. 면담 요령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 읽어주기.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한 느낌과 현재 기분을 물어봐 주기. 내가 온라인으로 면담을 하자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니?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들었니?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잠자는 것은 어떠니? 몇 시 정도에 자서 몇 시 정도에 일어나니? 집 또는 숙소에 있을 때 행동을 탐색하기. 언제부터 이렇게 지냈니? 처음 수업에 빠지게 된 상황이 있니? 주로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대인관계. 최근에 집에 다녀온 적은 언제니? 부모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니?
친한 선후배는 어떻게 되니? 희망 주기.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은 처음에는 불안을 경험하다가 무기력,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학생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된 행동일수록 변화는 어렵습니다. 학생이 부담이 적고 흥미로운 수업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학생. 우선 학생의 이야기를 진지한 태도로 들어주세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며 말하기보다는 우선 학생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교내 전문 상담 기관에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학생에게 기관만 알려주면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이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기관 상담 선생님과 학생을 연결해 주세요. 상담 일정을 정하고 상담 선생님에게 학생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생 면담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